처음 이 병원에 출근한 날 나는 유난히 냄새가 거슬렸다. 의료용 소독약 냄새에 섞인 오래된 시트 냄새, 그리고 공기 중에 눅눅하게 깔린 곰팡이 냄새. 요양병원은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은 좀 달랐다. 무언가 습한 게 아니라 눅눅한 기억이 묻은 곳 같았다. 병원 이름은 청송요양병원. 경기도 남부 외곽 논밭 사이에 외따로 서 있었다. 창문마다 하얀 커튼이 달렸는데 햇빛이 스며들어도 병실 안은 이상하게 음침했다. 그늘이 사라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내가 맡은 병동은 3층이었다. 치매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이라서 밤마다 복도로 나와 방황하거나 화장실을 못 찾는 일이 잦았다. 그날은 내가 야간 근무 첫날이었다. 병동에 남은 직원은 나와 간호사 한 명뿐이었다. 두부 2시 정각, 복도불을 반쯤 끄고 순회를 시작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어둠만 번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커튼이 살짝 움직였다. 그건 그냥 공기 순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2인실 문을 열 때마다 들리는 환자들의 숨소리, 산소 호흡이 기계의 일정한 삐 소리가 공기를 메웠다. 낯선 병동의 공기는 뭔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메모지에 시간과 환자 상태를 적으며 다음 방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복도 끝 309호 호출벨이 켜졌다. 띠링 띠링 소리가 울리자 나는 반사적으로 뛰었다. 문을 열자 안은 조용했다. 침대에는 노인 한 명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호흡도 일정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다. 벨은 이미 꺼져 있어. 나는 호출기 밑에 메모를 붙였다. 확인 완료, 이상 없음. 그때까진 그냥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서려던 순간 벽에 달린 작은 CCTV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 화면에는 내가 들어오기 전 침대 옆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영상이 3초 정도 재생되고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간이 안 됐다. 흐릿했고 너무 조용했다. 기록은 저장 안 돼요. 뒤에서 간호사가 말했다. 나도 모르게 놀라서 몸을 돌렸다. 그녀는 모니터를 한번 쳐다보고 덧붙였다. 그 방 카메라 오류 많아요. 다들 그냥 넘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서늘했다. 호출벨, 그리고 몸을 일으키던 사람의 그림자. 다음날 아침 교대전 기록지를 작성하다가 문득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다. 김도연 사망 전날 14시. 그건 309호 환자의 이름이었다. 나는 곧장 간호사에게 물었다. 309호 김도연 어르신 어제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럼 지금 방은요? 아, 유족이 아직 시신 인수 안 와서 오늘 아침에 장례식장으로 옮겼어요. 밤새 그대로였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밤새 그대로였다. 나는 손끝이 저릿해졌다. 내가 어젯밤 들어가서 확인했던 그 침대, 그 위에 깊이 잠든 것처럼 누워있던 사람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복도 끝에서 세제가 섞인 청소기 냄새가 다시 밀려왔다. 무의식적으로 내 코끝이 떨렸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반복됐다. 새벽 2시쯤이면 늘 같은 벨이 울렸다. 309호. 누군가가 눌렀다는 표시. 나는 매번 들어가 확인했다. 늘 비어 있었다. 침대는 깔끔했고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벽에 달린 CCTV 화면에는 어김없이 침대 옆을 지나는 사람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병원장은 CCTV 영상을 다 삭제했다. 요양병원에선 이런 일 흔해요. 환각도, 기계 오류도. 괜히 소문나면 큰일이에요.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손엔 여전히 그날의 기록지가 있었다. 내가 직접 쓴 글씨. 309호 호출벨, 확인 완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며칠 뒤 청소 담당 아주머니가 내게 조용히 물었다. 아가씨, 3층 야간 근무 자주 하지? 네, 왜요? 그 방 원래 사람이 있었던 데야. 근데 작년 여름에도 그랬어. 계속 벨이 울리고. 나중엔 그 방 옆 환자분이 누가 앉아있더라고 했대. 나는 숨이 막혔다. 복도에 불빛이 반쯤 꺼져 있었고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커튼이 흔들렸다. 그 방 원래 어디였어요? 음식 엘리베이터 자리였대. 나중에 맞고 방 만든 거지. 그때 사고 있었대잖아. 알지? 그 순간 병동 전체가 정지된 듯했다. 엘리베이터, 사고.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가는데 마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린 듯 머리가 멍해졌다. 청소 아주머니는 말을 아꼈다. 그냥 괜히 생각하지 마. 그런 건 오래된 일이고 다 처리된 거야. 그녀는 대걸레를 들고 천천히 복도를 떠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자꾸만 그곳을 의식했다. 309호 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귀가 멍해졌다.
다른 병실에선 환자들의 낮은 신음이나 숨소리가 들렸는데 그 방 앞에선 아무 소리도 없었다. 소리가 없다는 게 이렇게 불안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며칠 후 야간 근무 중이었다. 새벽 1시 40분. 복도 끝쪽에 전등이 깜빡였다. 형광등 특유의 낮고 이질적인 찌지직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309호 문틈 밑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고 있었다. 불 켜뒀나? 분명 소등 점검은 내가 직접 했었다. 그 방은 비어 있었고 병실 출입 금지 표시까지 붙여뒀다. 그런데 불이 들어와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문이 살짝 열리자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확 밀려 나왔다. 물기 섞인 세제 냄새와 눅눅한 천 냄새, 그리고 약간의 철 냄새. 불은 약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형광등 하나가 고장났는지 불빛이 일정하지 않았다. 침대 위에는 시트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누군가 방금 누워 있었다는 듯 사람의 형체가 희미하게 눌려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아주 작은 딸깍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호출벨이 켜져 있었다. 버튼이 스스로 눌린 것처럼 빨간 불이 천천히 깜빡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버튼을 눌러 끄려 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잡음 같은 소리가 났다. 저 추워요. 나는 손을 멈췄다. 분명히 목소리였다. 하지만 너무 작아서 기계음처럼 들렸다. 누구세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잡음만 이어졌다. 저기, 여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끝 끝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다. 왜요? 또 벨 울렸어요? 그녀는 귀찮다는 듯 문을 열었다. 네, 근데 목소리가... 목소리? 네. 스피커에서?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거 예전에도 종종 그랬어요. 예전 장비라 가끔 전선 타고 옆방 소리 들어와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저 추워요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건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정말 누군가가 내게 직접 말한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병원 행정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입원 환자 명단에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2번 있었다. 하나는 이미 사망 처리된 환자였고 다른 하나는 전입 대기 상태로 되어 있었다. 이거 오류 아니에요? 내가 물었을 때 행정직원은 얼굴을 찡그렸다. 이상하네. 이 이름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 작년이요? 작년에도 김도연이라는 환자 기록이 2번 올라왔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둘 다 존재하지 않는 환자였어요. 서류는 있는데 실제 입원은 없었대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내 손끝은 차가워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다시 봤다. 김도연 82세, 김도연 80세. 두 이름은 미묘하게 달랐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복사해둔 듯. 그날 밤 2층에 환자 한 명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응급 상황이라 나는 간호사와 함께 뛰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환자는 여기 추워요 여기를 반복하며 몸을 떨고 있었다. 나는 순간 그 목소리에 전율했다. 그건 309호 호출벨에서 들렸던 목소리와 똑같았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환자는 안정됐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교대 후 몰래 기록보관실로 들어갔다. 309호의 과거 기록을 찾아봤다. 그리고 거기서 한 장의 오래된 보고서를 발견했다. 2018년 7월 13일 급식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요양보호사 김도연 질식 사망.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서늘해졌다. 그녀는 환자가 아니라 직원이었다. 기록에는 야간 근무 중 환자 식사 이송 중 사고 발생, CCTV 기록 손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쓸었다. 습기 때문에 종이가 축축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붉은 잉크로 흐릿하게 남은 문장이 있었다. 사고 당시 사망자는 3층 급식 엘리베이터 앞에서 구조됨. 해당 공간은 이후 폐쇄 후 309호로 전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300호는 사람이 죽은 자리였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단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복도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식었다. 복도 불빛이 흔들렸다. 문득 3층 끝에서 불빛이 새고 있는 게 보였다. 309호였다.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불빛이 깜빡이는 사이 문틈 아래로 무언가 흘러나왔다. 투명하지 않은 액체, 어둡고 차가운 냄새가 났다. 피 같기도 세제 같기도 했다. 내가 손을 대려는 순간 띠링, 띠링, 띠링 호출벨이 울렸다. 연속으로 급하게 마치 누가 살려달라고 누르는 것처럼 나는 몸이 굳었다.
불빛 아래서 그 버튼이 스스로 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달린 스피커가 낮게 떨렸다. 여기, 아직. 그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스피커가 퍽 하고 꺼지더니 병동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다. 순간 병원 전체에 불이 꺼졌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형광등이 모두 죽었다. 응급등도 들어오지 않았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기계들의 알람음이 순서 없이 들리기 시작했다. 삐, 삐. 산소포화도 측정기, 심박계, 그리고 자동 수액 펌프. 전원이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소리였다. 나는 손전등을 꺼내 들었다. 작은 원형 불빛이 복도 벽을 스쳤다. 전기장치들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309호문에 닿는 순간 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벽 너머에서 두드림 소리가 났다. 살짝, 아주 규칙적으로, 톡톡톡. 마치 안에서 누군가 벽을 손끝으로 두드리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손전등 불빛이 병실 안을 훑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비어있는 침대, 구겨진 시트, 멈춘 호출벨. 그런데 손전등 불빛이 침대 밑을 스쳤을 때 무언가 반짝였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침대 밑에는 낡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급식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라고 쓰여 있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듯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상자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예상보다 무거웠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병동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탁! 탁! 규칙적이면서도 이상하게 일정하지 않았다. 누가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복도를 비췄다. 불빛 속에 사람 그림자가 지나갔다. 하얀 가운 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병원 가운은 요즘 쓰는 디자인이 아니었다. 팔소매 끝이 넓었고 단추가 두 줄로 되어 있었다. 몇 년 전 병원 전신이던 요양원에서 쓰던 옛 가운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불빛을 따라갔다. 복도 끝 코너를 돌자 그림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엔 반쯤 열린 철문이 있었다. 급식 엘리베이터실이라는 표지가 희미하게 보였다. 분명 309호 역 공간이었다. 그런데 설계도상으로는 그곳은 벽으로 막혀야 했다.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흘러나왔다. 내 피부에 닿자마자 소름이 돋았다. 냄새가 났다. 쇠 냄새, 오래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약간의 소독약 냄새. 나는 손전등을 높이 들어 안을 비췄다. 안쪽은 좁고 어두웠다. 벽에는 녹슨 금속 케이블이 늘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철판이 반쯤 들려 있었다. 어딘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똑, 똑.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금속판 위로 튀었다.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멈췄다. 밑부분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졌다.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순간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기계음이 들렸다. 띠링. 그건 호출벨 소리였다. 하지만 방향이 이상했다. 복도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뒤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울리고 있었다. 나는 등골이 굳었다. 기계음 뒤에 희미한 숨소리가 섞였다. 낮고 거칠고 간헐적으로 끊기는 호흡. 누군가 정말로 그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거기 누구 계세요? 말을 내뱉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숨소리가 멈췄다. 잠시 완전한 정적. 그리고 탁! 무언가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났다. 엘리베이터 벽을 손가락으로 치는 듯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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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때 갑자기 철문이 덜컥 닫혔다. 쇳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공기가 멎었다. 손전등이 다시 켜졌다. 눈앞엔 문이 완전히 닫힌 엘리베이터실만 있었다. 잠금 장치가 걸린 채였다. 나는 복도로 뛰쳐나왔다. 숨이 갑다. 복도 불빛이 다시 들어오고 있었다. 정전이 끝난 모양이었다. 전등이 켜지자마자 병동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309호가 사라져 있었다. 복도 끝까지 가도 307호 다음은 벽뿐이었다. 번호판도 문도 없었다. 나는 그대로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분명히 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호출벨이 울렸는데 그날 새벽 병원장은 모든 CCTV 기록을 확인했다. 3층 복도에는 내가 홀로 순찰하는 모습만 있었다. 309호 문은 처음부터 없었다.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장면조차 없었다. 착각이에요. 요양병원에서 일하면 흔해요. 피로 누적되면 환각도 옵니다. 병원장은 단호했다. 하지만 내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매일 새벽 2시 내 호출기엔 같은 메시지가 떴다. 3층 309호 호출 신호 감지됨. 그 방은 없었다. 하지만 그 호출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밤 11시.
외래가 닫히고 복도 불이 절반만 켜진 시각. 이 간호사는 인턴 한 명과 함께 마지막 순회를 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옆에 붙은 철문 앞. 낡은 자물쇠에 흙먼지가 덮여 있었지만 그날따라 안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잠그는 소리였다. 거기 누구세요? 이 간호사가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문틈 아래로 바람이 새듯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다음 날 그 문이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에 벽이 새로 칠해져 있었다. 그 문은 분명히 있었어요. 저랑 선배 둘 다 봤어요. 근데 다음 날 출근했더니 벽이 깔끔하게 페인트 칠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랑 썩은 고기 비슷한 냄새요. 병원장이 창고에서 누수가 났다고만 했어요. 제4병동 하단부 지하층은 위생 통풍 불량으로 2002년 11월 3일부로 폐쇄 및 밀봉 처리함. 영상 속에서 붉은 조명에 비친 지하병동의 벽면엔 희미하게 지워지지 않은 침대의 위치 번호 11-2, 11-3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가 끝복도를 비췄을 때 어둠 속에서 이동식 침대 바퀴가 스르륵 움직이는 소리가 녹음되었다. 이후 그 채널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이유는 법적 문제라고만 공지했다. 잔여 물품, 환자 침상 12대, 휠체어 대대, 환자 이송 명부 미제출 7건. 그런 병동은 없어요. 지하층은 오래전에 철거됐고 지금은 창고예요. 이상한 얘기들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2023년 인근 CCTV에서 새벽 2시경 요양병원 건물 뒤편 지하 환기구 근처에서 하얀 복장의 인물이 포착되었다. 그 인물은 벽 틈으로 들어갔고 다시 나오지 않았다. 영상은 잠시 뒤 기록 오류로 지워졌다. 그 요양병원은 지금도 운영 중이다. 입원 환자 가족들은 여전히 밤마다 복도 끝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병원 측은 여전히 그런 일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하층 환기구 앞엔 누군가 주기적으로 하얀 국화꽃을 올려놓고 간다. 그 병원의 이름은 지금도 그대로다.